오성환 당진시장이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는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 설립과 호수공원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당진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비도와 난지도 해양관광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도비도 난지도 일대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되고 사전투표함 CCTV 공개 범위가 확대됩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달라지는 투표와 개표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에 당진시는 지난해 인구 17만 명을 돌파했죠. 충남방송과 인터뷰에 나선 오성환 당진시장이 올해는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보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0여 년 만에 인구 17만 명을 돌파한 당진시.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으로 오성환 당진시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건 교육입니다. 교육 때문에 당진에 직장이 있어도 다른 지역에 살거나 당진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지난해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에 따라 국제교육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지난달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진 자사고 설립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진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지에 주민등록 둔 사람이 16,000명이에요. 네. 그 16,000명의 표본 1,000명을 조사를 해봤어요. 했는데 그중에 제일 큰 이유가 교육이 미비하다. 기업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 자사고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도 내놨습니다. 지난해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가 문을 열어 호응을 얻은 가운데 종합병원을 건립해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겁니다. 성모병원이 이제 종합병원을 저희들이 또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현대제철에서 산재 네. 종합병원을 현재 시하고 같이 추진해서 그 의료 공백을 보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처 마련을 위한 도심 호수공원 조성과 관련해선 이달 안에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는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밟겠다는 방침입니다. 용역비 10억을 세워서 금년도에 이제 추진하는데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공원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을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농지 전용도 받아야 되고 이게 이제 완료되려면 최하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이제 도상 이 서류상 걸리죠. 관광 활성화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올해 10월 개통하는 합덕역을 거점으로 주변 공원 조성 등 관광객 맞이에 나서는 한편 솔매성지 등 천주교 성지도 재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0년 전에 네. 다녀갔어요. 솔매를. 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10주년 8월 달에 이 계획이 돼 있어요. 10주년 이 행사를 하는데 대전 교구하고 같이 이제 행사를 할 계획이에요. 오성환 당진시장이 출연한 헬로 이슈 토크는 14일 밤 9시 40분에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당진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비도와 난지도 해양관광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14일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과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해양관광 복합단지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도비도와 난지도 일대는 지난 2015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취소 이후 장기간 방치돼 왔으며 당진시는 이곳을 해양관광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치러집니다.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만큼 공정과 신뢰가 담보된 선거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번 시간에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달라지는 투개표 방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개표 분야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된다는 것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종전까지는 투표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심사 개수기를 통해서 육안으로 투표지 혼입 여부를 확인한 뒤 후보자별 득표 수를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심사 개수기로 확인하기 전에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겁니다. 사전 투표함도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보관하는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공개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영상을 보기 위해선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구시군위원회의 업무 시간에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24시간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투표 용지와 관련된 선거 사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사전 투표 용지의 일련 번호가 바코드 형태로 바뀌는 건데요. 기존 투표 용지에는 고유의 일련 번호와 선거구, 관할 선관위를 식별하기 위해서 2차원 바코드인 이 QR코드가 인쇄돼 있었지만 이를 세로 막대 형태인 바코드로 인쇄하게 됩니다. 이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의 변화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비롯됩니다. 인가받은 보안 USB만 쓸 수 있도록 사용이 제한되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내부 조력자만 있다면 투표지 분류기의 USB 포트로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이렇게 수검표에서 투표 용지까지 이번 총선에서 바뀌는 모든 변화는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의혹 차단입니다.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촉발된 부정선거 논란으로 진영 갈등이 극심했던 만큼 그 상흔도 깊게 남았습니다. 투표하는 발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이번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공정선거를 위해선 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선거가 지리멸렬의 시작이 아닌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오직 유권자, 국민의 몫임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영찬입니다. 지난해 태안 지역에는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많이 증가한 건데요. 태안군 남기훈 공보팀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많은 관광객이 태안을 찾았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네, 한국관광데이터랩이라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자세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해 태안을 찾은 방문객 수가 1,775만 2,54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태안군이 연간 1천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도시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방문객 수가 주춤하다가 엔데믹 이후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요. 지난해 태안을 가장 많이 찾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나왔습니다. 전체의 29.8%가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외 시군 중에서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가장 많은 50만여 명이 태안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들 평균 체류 시간이 407분으로 나왔는데요. 전국 기초 지자체 평균보다 무려 206분이나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전체 방문자 중에서 22%가 1박 이상 숙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숙박일 수가 1.4일 정도예요. 이게 전국 기초 지자체 평균보다는 약간 적은데 태안에 캠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캠핑객들이 이제 숙박일수로 수치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숙박일수나 체류 시간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태안군의 SNS 언급량도 전년 대비 44.9%나 증가하면서 태안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밖에 주목하면 좋을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태안이 27개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관광지 느낌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내비게이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가 1위가 안면도 꼬치해수욕장, 그리고 2위가 수원면에 있는 말리포 해수욕장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랩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1월과 2월을 제외하고 매달 100만 명 이상이 태안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월과 2월도 사실 방문객 수는 90만 명이 넘고 있어요.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한 곳이 8월로 196만 명인데요.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 뭐냐면 4월에 173만 명, 그리고 10월에 194만 명이 방문했다는 겁니다. 태안의 볼거리가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사계절 관광지로 확연히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올해 태안군의 목표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태안군이 연간 1천만 방문객은 이미 훌쩍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천만 방문객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재도 많은데요. 올해 남면 달산리에 태안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섭니다. 해양치유센터는 태안에 있는 천혜의 치유자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피트나 소금, 머드 이런 치유자원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시설입니다. 태안이 힐링 도시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수풀, 테라피실, 마사지실 이런 다양한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건립, 그리고 태안읍성 아는경산 복원, 태안읍 역사문화거리 조성, 이런 관광 자원들이 계속 확충될 예정이어서 관광객 유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 태안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태안의 매력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기훈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설 연휴 기간 태안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지난 설 명절 대비 13.6% 증가했습니다. 먼저 지난 7일부터 6일간 열린 설날 장사 씨름대회는 연일 만원 관중을 기록하는 등 13,000여 명이 찾았습니다. 또한 연휴 기간 천리포수목원과 안면도 휴양림에 각각 2,000명 이상이 찾아오는 등 유료 관광지에 모두 8,0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특히 태안군 남면 공설 영묘전에는 지난해 설 명절 대비 62% 늘어난 약 7,500명의 참배객이 다녀갔습니다. 충남도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대기 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2차 시행계획에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과 농도 현황 분석, 충남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비전과 배출 저감 목표, 분야별 단계별 세부 대책 등이 포함됩니다. 앞서 충남도는 제1차 시행계획을 수립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5년 새 9만여 톤 감축했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세제곱미터당 20마이크로그램으로 낮췄습니다. 예산군과 공주대학교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공공급식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예산군과 공주대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교류 협력에 나섭니다. 예산군은 식재료의 안정적인 생산 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공주대학교는 군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우선 구매해 오는 3월부터 공공급식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구직 기간 길어지는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구직 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등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은 250만 원의 참여 수당과 성과급을 포함해 최대 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166건으로 산림 피해 면적은 390여 헥타르에 달했습니다. 특히 2021년 39건, 2022년 61건, 지난해 66건으로 매해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당진소방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등산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와 산림 인접 지역 쓰레기 소각 금지 등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해 예방 순찰과 등산로 등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